행복한 주택 생활을 꿈꾸면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분들을 위해 절대 사면 안 되는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저도 전원주택에서 2년차 정도 됐는데 주택 관련 종사자다 보니까 전원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 뵙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점을 잘 모르시고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님이나 건축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 집에서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전원생활은 뭐뭐만 극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조금 살아보면 극복이 불가능한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생활이나 주택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특히 전원주택을 직접 짓는 경우가 아니고 구매하는 경우라면 전원생활을 하는 내내 집수리만 하면서 큰 돈을 쓰고 결국에는 막혀서 도망가게 됩니다. 전원주택은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와 살고 보니 집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재테크를 하는 분도 계시죠. 전원주택 매매는 사실 아파트처럼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또 꼼꼼히 봐야 하고요. 중개사 측이나 건축주 측에서 서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팔리면 팔리게 냅두시고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절대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첫 번째, 입지가 좋지 않은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 이상으로 위치가 중요합니다. 모든 부동산이 그렇겠지만 입지를 넘어설 수 있는 부동산이 없어요. 입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드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프라 시설을 갖춰서 충분히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정도의 집이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급성은 물론이고 원래 전원주택 집값이 웬만해서는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오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인프라가 받쳐줬을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둘째, 특별하게 지어진 주택입니다. 전원주택은 아무래도 건축주가 커스텀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구조와도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고요. 이런 집은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돈이랑도 좀 직결이 됩니다. 특이한 집들의 경우에는 유지 비용이 꽤 비싸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집들은 근처 집 수리 업체에서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한 경우도 많고 배관의 위치 같은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 업체가 일일이 와서 뭔가를 검수를 하고 뭔가를 찾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누수 같은 문제만 발생을 해도 10만원 들고 50만원씩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어진 주택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세 번째 주택, 업체에서 지은 주택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택 관련 종사자이기 때문에 껄끄럽긴 한데 그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공사가 지은 집의 경우에는 좀 덜 튼튼하고 싸구려 집이 꽤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지은 집은 되도록 고급 자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머니가 허락하는 한에서 말이죠. 그리고 개인이 지은 집들은 매번 집에 들르게 되면서 집에 대한 철저한 감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남는 자재나 부식된 자재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것을 모아서 집을 지으면 거의 공짜로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또 분양이 완료된 한 2-3년 동안에 또 신기하게 하자가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이미 좋지 못한 자재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가 지나기 시작하면 삐그덕거리고 누수 생기고 하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지은 주택보다 개인의 관리 감독 하에서 철저하게 예쁘게 지어진 그런 집들이 좀 더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대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단열이 좋지 못한 집입니다. 요거는 창호만 봐도 사실 판단이 섭니다. 특히 단열 성능이 어떤 창을 썼느냐 그것만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살짝 전문가 분야예요.
하지만 어려울 것도 또 없는 게 창호를 자세히 보시다 보면 단열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또는 메이커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진을 찍어 두시고 창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 창호의 단열 성능이 어떤 편인가 정도만 물어보셔도 충분히 단열 성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스템 창호냐 아니면 일반 창호냐를 가지고 단열 성능을 얘기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던데 그건 조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단열은 창호의 작동 방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스템 창호와 일반 창호를 나누는 방법은 작동 방법이거든요. 그럼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원주택 냉난방비가 사실은 좀 많이 듭니다. 월 10만원씩만 아껴도 매년 100만원 이상 아끼는 거니까 요것도 또 절약을 위해서 알면 좋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절대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가파른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을 저는 굉장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서울 경기권에 있는 고급주택 단지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전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산의 경사만큼 도로가 가파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부지는 겨울에만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큰 착각입니다. 배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비가 오는 날에도 가끔씩 차가 미끄러져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일전에 탔던 자동차가 현대 투싼입니다. 근데 그 차가 사륜구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생긴 이끼, 녹색깔 이끼 때문에 미끄러져서 낭떠러지에 박힐 뻔한 적이 있어요. 바퀴가 한 개가 들려 있었단 말이죠. 낭떠러지에. 이게 세종시 장분면에서 한번 겪었던 일입니다. 물론 가파른 집이 좀 전망은 좋아요. 하지만 겨울에 눈 때문에 바닥이 얼어서 미끌거리는 비탈길을 이 아이젠이라고 하는 그 우리 왜 빙산 올 때 오르는 신발 신고 10일만 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런 풍경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탈길 집은 피할수록 좋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렸고요. 저희 부모님은 전원주택 생활을 꽤 오래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세종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셨는데 주변 인프라나 편의시설을 정말 좋아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 조금 답답한 면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인프라가 차지하는 이 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낀 겁니다. 물론 저희도 마지막에는 전원생활을 할 거긴 합니다. 좋은 입지에서 직접 지은 무난한 구조의 따뜻한 주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좋은 곳에 모나할 것 없이 따뜻한 주택. 그런 주택이 아니라면 아파트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센스입니다.